제11회 통신 서비스 이용자 주간 첫째 날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순서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통신 서비스 활용과 피해 예방 주제의 유튜브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아나운서 김승주입니다.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나 제도가 있더라도 우리가 모른다라면 활용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순서를 준비해 봤습니다. 현재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스마트 리더님과 누나 IT님이 선탑재 앱 그리고 방송통신 미환급액, 소액결제, 인앱결제 등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왠지 제가 손해본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알아가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스마트 리더님이 알려주는 선탑재 앱 그리고 구독 앱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텐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요.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관 10일에 통신서비스 이용자 주간 행사를 맞이해서 스마트폰 선탑재 앱과 구독 앱에 대한 설명 영상이 되겠고요. 관련 내용 설명을 맡은 유튜브 스마트 리더 채널을 운영하는 전상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선탑재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어서 구독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탑재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할 경우,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나 원스토어 또는 통신사나 디바이스 제조사에서 운영하는 그런 앱스토어에서 앱을 설치를 하고요. 아이폰인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앱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과 같이 내가 직접 설치한 앱이 아니라 단말기를 구입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나오는 그런 앱을 선탑재 앱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탑재 앱은요, 설치 주체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디바이스 제조사, 국내의 경우 삼성이나 LG 같은 곳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통신 서비스를 하는 곳, SK, KT, LG U+와 같은 이런 통신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OS를 개발한 회사, 안드로이드 OS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구글이죠. 그러니까 구글이 또 하나의 주체가 될 거고요. 안드로이드 폰인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설치 주체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이폰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OS를 개발한 회사와 디바이스 제조사가 동일합니다. 똑같이 애플이 되겠고 나머지 통신 서비스를 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이 되는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국내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후 진행은 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 점 이해를 바라고요. 앞서서 선탑재 앱은 설치 주체에 따라 크게 세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선탑재 앱이 있는지 잠깐 예를 들어 살펴보면은요. 디바이스 제조사의 경우 대표적으로 전화를 걸 수 있는 전화 앱, 문자를 주고받는 메시지 앱,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카메라 앱이나 갤러리 앱 같은 것들이 기본적인 선탑재 앱이 되겠고요. 통신사의 경우 저희 경우 SK 통신사를 사용을 하는데요. T월드나 T멤버십 이런 앱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구글인 경우 대표적으로 앱을 설치하는 플레이스토어를 비롯해서 유튜브도 선탑재 앱으로 기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것 말고도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다양한 그런 앱들, 뭐 구글 드라이브나 지도 앱, 포토 앱과 같은 이런 앱들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탑재 앱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럼 선탑재 앱에 어떤 이슈가 있고 오늘 주제로까지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앞서 설명한 앱들 중에서 전화 앱이라든지 메시지 앱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필수 앱이기 때문에 선탑재 앱에 대한 이슈는 전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앱이 빠지면은 전화기가 전화기로서의 역할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탑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앱인데요. 자, 이거 말고 다양한 서비스 앱들이 있습니다. 굳이 기본 설치가 안 되어 있어도 전화기를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리고 그런 서비스 앱들은 굳이 그 앱이 아니더라도 그런 서비스를 하는 다양한 다른 앱들을 우리가 플레이스토어에서도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조사나 이런 설치 주체자들은 가능하면 자기들이 서비스하는 앱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싶어 합니다. 앱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나 마케팅을 하는데요. 그들의 1차적인 목적은 해당 앱을 사용자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한 명이 설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볼 때 기본적으로 그런 비용 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앱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파급력이 정말 클 수밖에 없는데요.
9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 넷스케이프라고 하는 웹브라우저가 많은 사용자층을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MS사에서 윈도우즈를 팔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끼워 팔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윈도우즈를 설치하면 함께 설치가 되는 거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선탑재 앱과 유사한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넷스케이프는 윈도우즈를 설치한 후에 사용자가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본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앱으로도 웹서핑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굳이 넷스케이프 앱을 별도로 설치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많은 사용자들이. 그런 이유가 넷스케이프가 몰락을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같이 필수 앱이 아닌 없어도 상관없는 이런 서비스 앱들을 사용자 의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될 경우 유사 서비스를 하는 다른 앱 개발사들과의 공정한 경쟁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필수적이지 않은 이런 선탑재 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이드라인에 빈틈은 없는지 더 좋은 형태로 발전시킬 수는 없는지 실제 선탑재되는 앱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앱 개발 시장을 크게 저해하는 그런 문제는 없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선탑재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이슈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말고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한다면 선탑재 앱으로 인한 저장 공간에 대한 이슈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은 예전에 저장 공간이 8기가, 16기가일 때는 선탑재 앱이 차지하는 공간이 부담일 수가 있었는데요. 근래에는 저장 공간이 64기가가 대부분 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탑재 앱 때문에 저장 공간이 부족한 이런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선탑재 앱을 지울 수도 있는데요. 필수 선탑재 앱은 제외하고요. 근데 이렇게 지울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분이 많고요. 지울 수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기본적으로 설치된 앱을 내가 임의로 지웠을 때 스마트폰이 정상 작동하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설치 후에 재설치를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삭제를 했을 때 정상적인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은 삭제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울 수 있는 선탑재 앱들은 지웠을 때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삭제된 선탑재 앱은 언제라도 내가 원할 경우 다시 설치가 가능합니다. 관련한 내용들을 실제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서 관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앱을 삭제를 할 때에는 삭제하고자 하는 앱을 지금과 같이 길게 터치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설치 삭제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자, 이곳에서 삭제를 하면 되겠고요. 지금과 같이 홈 화면에서도 이렇게 삭제를 하지만 지금과 같이 앱스 화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앱을 지금과 같이 길게 터치를 하면은 설치 삭제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앱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의 앱스 화면은 대체적으로 선탑재 앱들이 많이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도 보이고요. 전화와 관련된 기본 앱들도 지금 쭉 보이고 있는데요. 자, 전화 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터치를 하게 되면은 앞서와는 달리 설치 삭제라는 부분이 보이질 않고요. 사용 중지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메시지 앱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선탑재 앱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 사용 중지라는 항목이 있고요. 인터넷 앱 같은 경우에도 삼성에서 제공하는 기본 웹브라우저인데요. 마찬가지 선탑재 앱인데요. 자, 지금의 선탑재 앱은 앞서와는 달리 설치 삭제라는 항목이 보입니다. 자, 구글과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구글과 관련해서 지금의 폴더 안에 구글과 관련된 선탑재 앱들이 쭉 보이는데요. 자, 드라이브 앱 같은 경우에는 설치 삭제라고 되어 있고요. 크롬 같은 경우에는 사용 중지라는 항목이 보이고요. 지금과 같이 몇 개의 선탑재 앱을 봤는데요. 크게 설치 삭제가 가능한 선탑재 앱이 있었고 사용 중지라는 항목만 있는 선탑재 앱이 있었습니다. 선탑재 앱 중에서도 꼭 필요한 앱이 아닌 경우에 대표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는 앱이 그러했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라는 앱이 설치 삭제라는 항목이 보였던 앱인데요. 자, 이와 같이 사용자에게 지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선탑재 앱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설치 삭제가 가능한 선탑재 앱이 있는 반면에 앞서 보았듯이 설치 삭제 대신에 사용 중지 항목이 있는 선탑재 앱도 있습니다. 사용 중지라고 되어 있는 선탑재 앱은 크게 두 가지로 또한 나눠지는데요. 지금의 사용 중지 항목은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 사용 중지가 안 되는 그런 앱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화 앱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앱이기 때문에 설치 삭제 또는 사용 중지가 안 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앱이 되겠고요. 앞서 보았던 크롬 앱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용 중지 앱인데요. 지금은 검은색으로 사용 중지라는 항목이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 사용 중지가 가능한 그런 앱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은요, 선탑재 앱을 삭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가능한데요. 앞서 보았듯이 실제 선탑재 앱을 설치 삭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과 같이 삭제에 준하는 조치로 사용 중지라는 항목을 통해서 또한 선탑재 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 중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실제 앱스 화면에서 해당 앱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선탑재 앱의 경우 사용 중지라는 항목은 보이지만 비활성화되어 있어서 설치 삭제, 사용 중지 모두가 안 되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디바이스 제조사인 삼성, 구글에서 제공하는 선탑재 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통신사에서 기본 제공하는 선탑재 앱과 관련해서는 제 지금 스마트폰이 자급제 폰입니다. 자급제 폰은 기기만 별도로 구입을 해서 내가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하는 그런 형태의 폰이기 때문에 통신사와 관련된 어떤 앱도 선탑재로 제공이 안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통신과 관련된 선탑재 앱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에서는 확인을 못하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선탑재 앱을 지웠을 때 다시 설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서 보았듯이 인터넷 앱이라든지 구글에서 제공한 앱 중에서 드라이브 앱과 같은 것들은 설치 삭제가 가능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앱을 지웠을 때 앱스토어에서 다시 설치가 가능한데 앱스토어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앞서서 선탑재 앱을 설치하는 주체가 크게 세 종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앱스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스토어도 설치 주체에 따라서 세 개의 큰 앱스토어가 존재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유명한 구글에서 운영하는 플레이스토어가 있고요. 디바이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앱스토어가 있고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앱스토어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앱스토어인 경우 삼성인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갤럭시 스토어라는 것이 삼성에서 운영하는 앱스토어인데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앱스토어는 예전에는 통신사마다 개별적으로 앱스토어를 운영하다가 언젠가부터 원스토어라는 앱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경우 SK, KT, LG, U+를 통해서 통신사를 통해서 구입하는 스마트폰에는 모두 원스토어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경우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급제 폰입니다. 통신사와는 무관한 그런 기기가 되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스토어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참고를 하시고요. 자급제 폰인 경우에도 원스토어를 추가로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플레이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에는 원스토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설치를 하냐 하면은요. 네이버와 같은 이런 검색 앱에 들어가서요. 원스토어라고 검색을 하면은 상단에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은 내 폰에 설치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스토어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다운로드 후 휴대폰 상단 알림 목록을 열어 설치 파일을 실행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알림창을 내리고요. 밑으로 쭉 내리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다운로드 완료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자, 설치를 선택을 하고요.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앱스 화면 맨 마지막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디바이스에서 제공하는 기본 앱은 갤럭시 스토어에만 있다든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앱은 통신사에서 운영하는 앱스토어에만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플레이스토어에서도 대부분의 앱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탑재 앱을 지웠을 때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없을 경우에는 갤럭시 스토어나 원스토어 같은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하면은 해당 항목이 있을 테니까요.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구독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구독앱은 유료앱 형태의 한 가지입니다. 유료앱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다양한 앱스토어에서 처음 설치할 때 일정 금액을 결제하고 설치하는 그런 유료앱이 있고요. 설치는 무료지만 좀 더 고급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결제를 하는 그런 형태의 유료앱도 있고요. 마찬가지 처음 설치는 무료지만 좀 더 나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결제를 하는데
이게 한 번 결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결제를 하는 그런 유료 앱을 구독 앱이라고 합니다. 근래에는 많은 개발사들이 구독 앱 형태를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한 번 결제를 하고 평생 무료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유료 앱이 좋기는 한데요. 안정적인 앱 개발 환경이라든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와 지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한다면 구독 앱의 긍정적인 면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퀄리티가 높고 괜찮은 앱인 경우에 구독 앱인 형태가 많은데요. 그만큼 수입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더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이런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구독 앱의 가장 큰 단점은요. 처음에는 필요로 해서 해당 서비스를 구매를 했지만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독 해지하는 것을 깜빡 잊고 지속적으로 결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저도 그런 경험 몇 번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보완이 되었습니다. 구독 앱 해지를 해당 구독 앱별로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플레이스토어 차원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내가 구독한 앱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해지를 하고 싶을 경우 바로바로 쉽게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관련 내용 실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해지하는 방법 매우 간단한데요. 앞서 설명을 했듯이 플레이스토어를 실행을 합니다. 좌측 상단에 메뉴 항목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정기 결제라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지금과 같이 정기 결제, 다시 말해서 구독 앱이 되겠죠. 현재 구독하고 있는 앱이 있는 경우에 이곳에 모두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이곳에서 바로 구독 해지가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을 하시고 활용해 보시고요. 자, 이거 보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이곳에 들어와서 구독 앱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구독을 했다가 해지된 이런 앱이 보이는데요. 현재 해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지금까지 해서 관련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선탑재액과 구독액과 관련해서 개발사나 제조사가 원하는 형태로 이끌리지 않고 사용자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환경을 꾸미고 필요한 서비스 중심으로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마트 리더님이 알려준 선탑재 앱과 구독 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의 손도 좀 많이 움직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영상을 보면서 실제 해봤고 아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새삼 깨달은 게 많은데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그 구독 앱 같은 경우 정기 결제 해두셨다가 결제 카드에서 결제되는 날 내가 이거 하고 있었어? 라고 생각하신 분들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누나 IT가 알려주는 방송통신 미환급액 그리고 소액 결제, 인앱 결제 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나이티 이서원 강사입니다. 여러분, 방송통신 미환급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조금 생소하시죠? 주변 지인에게 방송통신 미환급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면 거의 처음 들어봤다고 하더라고요. 방송통신 미환급액이란 우리가 가입했던 통신사와 유료방송사, 그러니까 집전화, 휴대전화, 인터넷, 케이블 TV 등 해지할 경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말합니다. 유무선 서비스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 요금을 정산하지만 정산 이후 요금 할인 등에 따른 관합, 이중납부, 장비 보조금 등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해지하신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돌려받지 못한 미환급액이 2020년 6월 기준으로 통신사는 약 56억, 유료방송사는 약 61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의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도 몇천원, 몇만원이라도 꽁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 옷장 정리하다가 발견된 돈처럼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용하는 통신사와 유료방송은 뭐가 있을까요? 통신사 중 이동전화는 SK텔레콤, KT, LG U+, 초고속 인터넷은 SK 브로드밴드, KT, U+가 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에는 요즘 많이 보는 IPTV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케이블 TV, 즉 유료방송은 딜라이브, SK 브로드밴드, LG 헬로, 현대 HCN, CNB 등과 위성방송인 KT 스카이 라이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통신사와 유료방송에 가입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름과 주민번호만 있으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 검색 사이트에서 와이즈 유저를 검색해 보세요. 저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최상단에 떴네요. 여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 유저 홈페이지 서비스 활용해 보시면 방송통신 미환금액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숨은 돈을 찾아라 메시지가 나오면서 밑에 보시면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유료방송 미환금액 조회와 통신사 미환금액 조회가 있습니다. 통신사 미환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통신 미환금액 조회 밑에 보면 통신 미환금액 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 주민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통신사 선택을 모두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의함 체크한 다음에 조회 누르면 되겠고요. 다시 와이즈 유저 홈페이지 돌아와서 유료 방송 미환금액 조회를 클릭하면요. 상단에 미환금액 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한 다음에 케이블 방송사인지 위성 방송사인지 선택하고요. 그리고 동의함 누른 다음에 지역 선택하고 조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본인 조회 시 나오지 않으셨다면 부모님도 한번 조회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아서 미환급 금액의 주인을 찾아서 어서 빨리 소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그 수법과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싱이란 단어는 문자 메시지의 SMS와 낚시를 뜻하는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거나 앱을 설치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데요.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결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유출돼서 피해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청첩장 문자, 돌잔치 문자 등이 발송되었는데 요즘에는 택배나 지인을 사칭한 문자 등 스미싱 기법이 아주 교모해져서 문자를 받고서도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싱 당하기 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또 앱을 설치하라는 문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액 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 금액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변경하거나 해당 통신사 앱에서 해지하거나 한도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저는 SK텔레콤을 사용하는데 스마트폰에서 소액결제 한도와 해지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T월드에 들어가 볼게요. 왼쪽에 메뉴 버튼 누르신 다음에 나의 요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소액결제라는 메뉴가 보이거든요. 소액결제 메뉴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변경을 누르면요. 저는 매달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만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하기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 다시 메뉴에 들어오셔서 나의 가입자 정보 터치하면 나의 부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휴대폰 결제 이용 동의가 있죠. 여기를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지 버튼을 터치하고 하단에 해지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악성 코드가 설치되지 않게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좋고요. 구글 2차 인증을 통해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내 아이디 비밀번호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2차 인증을 설정하게 되면 접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내 스마트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설정 앱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아이콘이 보입니다. 여기를 터치하시고요. 비밀번호 및 보안이 있고요. 여기 2차 인증이 있습니다. 저는 사용 중으로 되어 있죠. 사용 중으로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여기를 터치한 다음에 설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소액결제에 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소액결제 이용 내역 증빙자료를 지참한 후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소액결제 피해 금액 등 피해 사실을 알린 후에 경찰서에서 받은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소액결제 피해는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당할 수 있으니 모두 피해 예방법을 꼭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인앱 결제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인앱 결제란 구글이나 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에 반해서 유료 앱, 컨텐츠를 각국 신용카드, 각종 간편 결제, 이동통신사 소액 결제 등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최근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접수된 모바일 앱 관련 피해 사례 중 유료 콘텐츠에 대한 결제 취소 시 환급 거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피해 사례들 중에는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 구매 버튼을 잘못 누르거나 실수로 대량의 아이템을 결제했을 때 환불을 요청했지만 불가하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한 경우도 있고요. 무료 앱을 설치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 자동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무료 앱 설치의 경우 앱 설치는 무료이지만 앱 내에 사용하는 구독 서비스 등은 유료인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발생되는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콘텐츠를 소비자가 구매한 후 7일 이내에 취소를 요구하면 환급해 줘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환불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또 많이 일어나는 피해 중 하나는 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결제했을 경우인데요. 자녀가 부모님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 몇백만 원 상당의 게임을 구매하고 결제한 일이 벌어져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을 거부당해 소송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미성년자 명의의 휴대폰이지만 부모님 명의의 신용카드가 연동되어 있어 앱 결제가 가능해 몇 달간 유료 게임을 이용했던 경우 환불을 요청했지만 게임 개발사와 구글, 애플 플랫폼 사업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서 해결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분께서 인앱 결제를 해서 피해 보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 딸이 초등학생이에요. 몇 학년이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가끔씩 제 아이패드를 빌려가서 게임을 하곤 해요. 네. 물론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게임을 깔아서 가끔씩 게임을 하기 때문에 네. 아무런 걱정 없이 아이패드를 빌려주곤 했었는데 이 아이패드는 저의 신용정보와 신용카드가 다 연동이 돼 있어요. 하지만 뭐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결제하고 이런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문제가 특별히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상상조차 못하고 빌려줬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광고가 막 뜨더래요. 근데 그 광고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가 있어서 그것을 클릭을 했더니 이 게임을 설치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떠서 그것에 대해 뭐 결제가 얼마큼 된다, 이건 유료다, 이런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서 당연히 무료인 줄 알고 게임을 설치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은 설치해서 이제 인앱으로 결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환불을 요청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환불을 그럼 어떻게 요청하셨어요? 어디에? 제가 애플 쪽에, 제가 이게 아이패드이기 때문에 애플 쪽에 전화를 해서 이것은 제가 결제한 것이 아니라 저희 미성년자 딸이 모르고 네. 잘못 결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을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럼 피해 금액이 얼마예요? 피해 금액이 그렇게 여러 번 해서 한 20만 원 돈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이 인앱 결제는 네. 특히 미성년자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모르게 저절로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쉬워요. 그게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되는. 그 밖에도 접속장애 시스템 오류, 구입 컨텐츠 미제공, 일방적 계약 정지, 서비스 중단 등 피해 사례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 속에도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인앱 결제 피해는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앱 결제를 통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앱을 결제 시 인증을 설정하여 실수로 인한 구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왼쪽에 3자 버튼 있죠. 설정 메뉴에 들어오신 다음에 밑에 보면 생체 인식 기능 또는 지문 인증이 있습니다.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활성화하게 되면
앱을 결제할 때 지문 또는 비밀번호를 다시 한번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결제되는지 한번 볼까요? 앱에 들어오신 다음에 인기 차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유료 메뉴를 터치한 다음에 이 앱을 결제하면 원클릭 구매가 나오죠? 여기를 터치해 볼까요? 자, 그러면 지문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스마트폰 만지더라도 결제 단계에서 지문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자녀 스마트폰에 부모님 신용카드 정보가 등록됐을 경우에는 계정에서 카드 정보를 삭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혹시 인앱 결제 후 4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구글 플레이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PC나 스마트폰에서 구글 플레이를 접속해 보세요. PC에서는 당연히 로그인 되어 있어야 되겠죠. 왼쪽에 보면 계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주문 내역이 있는데요. 그러면 주문한 내역들이 보이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면 환불 요청 또는 문제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상황에 맞는 옵션을 선택해서 양식을 작성하고 환불을 원한다고 메모를 남겨보세요. 구입 전 반드시 환급 문의 등 각종 이해에 필요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무엇보다 구매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자녀가 이미 결제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소액 결제와 인앱 결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유튜브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누나 IT가 알려준 방송통신 미환급액과 소액결제 그리고 인앱 결제 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피해자를 직접 촬영을 하면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방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분이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미리 알고 또 주변에서 혹시나 이런 피해를 겪은 분들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11회 통신서비스 이용자 주간 1일차 프로그램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아마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들 함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일차 프로그램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고요. 내일 2일차입니다. 내일은 저희가 온라인 통신 서비스 활용과 피해 예방 교육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신 이용자 보호 톡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관심과 사랑처럼 내일 2일차에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